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단지, 주로 집 문에 붙여두는 경우가 많죠. 필라테스, 헬스장, 학원, 부동산, 마트 등등 종류도 진짜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단지는 주인 대신 어떻게든 손님의 눈길을 잡아보려고 화려한 말들을 보여줍니다. 파격, 역대급, 최고의 선택, 전 상품 세일. 날 좀 보소 하는 것 마냥 방긋방긋 웃으면서 손님몰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전단지는 툭 떼서 던져지거나 서랍에 내버려질 때가 많죠. 근데 누군가가 전단지처럼 눈맞춤 한 번, 손길 한 번 바라며 맴돌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심코, 무심하게 넘겨버린 사람,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전단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그 사람,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2022년 6월 24일 목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저는 김아라입니다.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대로 좋았죠.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순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나 내일 꿈을 꾸죠. 함께 얘기 나누는 꿈. 하지만 그 후에 아픔을 그댄 알 수 없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순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사람들은 내게 말했었죠. 왜 그토록 한 번만 보는지. 난 알 수 없었죠. 내 마음은 작은 인형처럼 그대만을 향해 있는 나.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네, 인형의 꿈 블락비의 태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생생라디오 오늘도 함께해요. 2월 24일 목요일 함께하는 생생라디오입니다. 날씨가 그저 계속 좀 추워요. 막바지 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했어요. 어제보다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 오늘 아침 부산의 기온 영하 4.5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 9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 회복하겠어요.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아요.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로는 오전까지 눈이 조금 날리겠고 동쪽 지역에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부산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죠. 경남 내륙은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졌고 그 밖의 지역들도 영하 5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양산 10도, 합천과 진주 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며 주말에는요.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네요. 다음 주 비가 한 차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 이 건조한 대기 요 걱정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날씨 참고하시고요. 내일부터 따뜻해진대요. 오늘까지 춥고 나면 좀 괜찮겠죠?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의 문자, 출첵, 듣고 싶은 신청곡 다 받고 있습니다. 주세요, 여러분. 김해 8번 기사입니다. 윤찬영님 안전운전하세요. 9111번님. 네, 우리 8번 기사님도 안전운전. 7916님은 와이리 춤노가 자꾸만 나오는 아침입니다. 와이리 춤노. 그냥 입에서 저절로. 출근길에 빌딩풍까지 맞으니까 더 춥게만 느껴져요. 맞아요. 이 높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바람은 진짜 무섭죠. 그렇지만 오늘도 힘을 내겠습니다. 힘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면서 7916님 주셨고요.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3794님은 또 사진 올리셨어요. 정각일까요? 하고 주셨는데 아니요. 오늘은 정각 없고 9시 1초에 시우시온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예, 9시 정각은 없네요. 자, 요즘 좀 정각 입통 안 했는데 또 뭐 심심할 때 정각 도전해 주실 분들은 정각 도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고 요것도 오늘의 생생한 아침 사진도 받겠습니다. 어제 저녁도 괜찮고 여러분의 생생한 일상을 올려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지 샵 2302 사진은 건당 100원의 이용료 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진이 가장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어떤 사진이 올지 기대할게요. 생생라디오 부산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 일광역 유림 노르웨이 아침, 부산 테크노파크, 트리콜 대리운전, 시청역 아뜰리에 933, 1등우유 부산우유, 양산 사송지구 우미린, 쿠쿠홈시스, BIFC2, 빌리브 명지 두클래스, 트리콜 대리운전, 티맵 대리운전 함께합니다. 광고. 다 아시죠? 보온 디자인 하면 인테리어 잘하는 거. 부산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로 마음의 부담은 내리고 삶의 질은 올려보세요. 인테리어가 바뀌니까 집이 확. 보온 디자인이니까 분위기가 확. 부산의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 완벽한 라이프의 시작. 일광역 유림 노르웨이 아침. 걸어서 5분 일광역과 접근성이 좋은 일광해수욕장, 동부산 관광단지를 모두 누리는 일광역 유림 노르웨이 아침. 분양문의 051-723-0933 유림 ENC. 해운 항만 산업의 우수기업 인증 브랜드 위부산. 위부산은 부산항 항만연관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부산항을 세계 인류 항만으로 육성합니다. 위부산은 선용품, 선박 수리, 선박 관리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인증 제도입니다. 위부산 인증 기업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선급이 함께합니다. 트리콜 대리운전 2600-3333 대리운전이 필요할 땐 트리콜 대리운전 2600-3333 1600-3333으로 콜. 트리콜 대리운전 부산 새로운 주거의 핫플레이스 시청 아뜰리에 933. 도심 속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는 텐트형 듀플렉스 하우스와
트렌디한 쇼핑 스페이스. 매일이 작품이 되는 곳. Design your upscale urban life in Atelier. 아뜰리에 933. 시행시공 대성문. 나만의 1등 우유 추억 속의 1등 우유 신선함을 가득 채운 아침 우유 부산 우유 내 마음 1등 우유 마음속의 1등 우유 가까운 목장 우유 오늘 우유 부산 우유 사성의 처음이다. 오픈형 발코니를 더한 중대형 아파트 우미린 사성의 마지막이다. 부산과 연결되는 양산선 예정과 금정산 전망을 더한 민영 아파트 우미린 양산 사성지구 우미린 3월 오픈 예정 05-362-5001. 쿠쿠, 미지근한 물 말고 100도씨로 끓인 물 부탁해. 쿠쿠 정수기가 끓인 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끓이는 정수기는 쿠쿠 너밖에 없는 거지? 요즘 가장 핫한 정수기. 쿠쿠 인스퓨어 100도씨 끓인 물 정수기. 너가 나보다 핫하네. 쿠쿠하세요 쿠쿠. 네, 생생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0698님, 어제 먹은 한제 미나리예요. 오랜만에 친정 어머님과 함께 먹었어요. 구운 김치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날씨는 아직 춥지만 곧 봄이 오겠죠? 와, 식탁 사진 주셨는데 한제 미나리도 눈에 띄지만 그 옆에 삼겹살, 거기에 구운 김치. 오! 생김치랑 구운 김치랑 다 같이 보내주셨네요. 진짜 맛나겠다. 그러게요. 저도 요즘 장보러 가면은 미나리한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근데 들었다가 놨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먹지? 그러면서 근데 이 삼겹살이랑 너무 맛있었겠네요. 0698님. 그러게요. 봄은 옵니다. 춥지만 오늘까지 춥고 내일부터는 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고요. 주말에는 좀 포근한 그런 날씨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7690님, 백신 3차 맞고 휴가로 쉬는 중이에요. 아빠가 팔이 아픈 걸 아는지 아기도 잘 자주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이고, 아기 인형 안고 자는 모습 찍어주셨는데 인형보다 더 인형 같네요. 발을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옆으로 탁 인형 끼고 자는데 너무 귀엽다. 이렇게 휴가라서 아이를 탁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또 볼게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 강현이의 8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8878님. 오호. 진짜 요즘은 집에서도 파티 인테리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들 여기도 해피 버스데이 풍선 불고 머리에 모자도 쓰고 그리고 네 해피 버스데이라는 안경도 끼고 V자에서 사진 찍었어요. 예쁘다. 강현이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8302님도 열혈 청취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딸 다향이의 14번째 생일입니다. 와이프가 임신 초에 배탈이 나서 먹었던 약 때문에 하마터면 만나지 못할 뻔했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보란 듯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도움 주신 의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멋진 숙녀가 됐어요. 우리 딸 강다향.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아빠는 다양의 아빠라서 너무 행복해. 사랑한다 내 딸 주셨습니다. 임신하셨을 때 진짜 마음고생도 많으셨겠다. 그쵸?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도 해피 버스데이 벽에 붙이고 풍선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고 다들 진짜 생일 멋지게 어깨에 띠도 둘렀어요. 뭐라고 생일 축하인가요? 지금 반짝반짝 아주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다양히 생일 축하하면서 신청곡도 올리셨죠? 섹스키스 커플 함께 들어요. 예전보다 지금 네가 더 괜찮을 거야. 허전했던 나의 빈 곳을
얼마나 수많은 나를 기다려왔는 줄 아니. 이제 모두 앞에서 너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함께 하는 거야. 왜 이제서야 많이 외롭던 나를 찾아온 거야. 너를 사랑해. 이제 모든 시간들을 나와 함께해. 모두 잊고 나와 함께한 많은 시간을 추억으로 만들어. 왜 이제서야 많이 외롭던 나를 찾아온 거야. 너를 사랑해. 이제 모든 시간들을 나와 함께해. 아침엔 스타스타 오늘 뭐하노? 2월 24일 목요일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도 추운데 여러분에게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따뜻하게 지금 지내고 계신지 어떤지. 자, 전화통화. 네, 장호경입니다. 오늘 뭐하노? 오늘 뭐 하냐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생생라디오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하노 할 때 생생라디오인 거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아, 진짜요? 그래도 네. 막 대답해 주시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뭐 하냐길래 애기 본다고 했어요. 이렇게 무례하게 전화하자마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이에요. 그래도 진짜 바로 대답해 주신다. 저는 끊을까봐 걱정돼가지고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기 보고 계세요? 네, 방금 깨가지고 애기 보고 있어요. 7690님 혹시? 네. 백신 3차 맞고 휴가로 쉬는 중이시라고. 네. 예, 조금 전까지 잤는데 이제 깼어요. 네, 방금 깼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럼 전화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다행입니다. 얌전히 앉아있어요.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안고 있는 애기보다 더 귀엽네요. 안고 있는 인형보다. 어떻게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다리를 딱 꼬고 자네요, 옆으로? 네, 신기하게 요새는 그렇게 자요. 그 짧은 다리를 탁 꼬아가지고 네. 예, 옆으로 탁 자고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애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장하늘이요. 하늘이요. 네. 하늘이 지금 몇 개월이에요? 이제 8개월 들어섰어요. 8개월이에요. 근데 네. 건강한데 보니까. 사진에 엄청 똥똥하게 나와요. 사진에 좀 똥똥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조금 더 큰 애기인 줄 알았어요. 네, 키도 좀 큰 다들 것 그렇게 같고. 얘기해요. 그죠, 네. 그죠, 그죠. 네. 누굴 닮았어요? 이런 건장함이? 건장함은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7695님도 좀 크시고.
네. 야, 앞으로 그러면 또 멋있게 크겠네요.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하루 종일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네, 주말밖에 없어요. 근데 아유, 애기 목소리 들린다. 모처럼 이렇게 쉬면서 아기랑 있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죠. 팔은 아프지 않아요? 팔요? 네. 팔은 약간 없어진 것 같아요, 팔이. 백신 3차인데, 네. 그 정도예요? 아니, 근데 1, 어. 2차 때는 괜찮았는데 네. 3차 때가 유난히 아픈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가 봐요. 어떤 네, 분은 그런가 2차가 봐요. 아프다 그러고 어떤 분은 3차가 아프다 그러고. 네. 근데 아기를 볼 때는 팔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바로 재웠어요, 아침 먹이고. 오늘 혼자 보시는 거예요, 아기? 아니요, 이제 와이프도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는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서 녹음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혹시나 이상한 전화일까 봐? 네네네. 잘했네. 아침에 이 시간에 전화 올 데가 없는데 무슨 전화? 그래서 바로 녹음. 네, 저는 야. 업무 전화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아주 조심히 이름을 밝히시면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휴가로 오늘 진짜 푹 쉬고 계신데 네. 아침부터 이렇게 또 당황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좋은 추억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아기도 자고 엄마도 자고 있었는데 아빠 혼자 깨 있었구나 이 시간에. 그죠? 네. 예. 모처럼의 휴가인데 좀 푹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요, 이제 애기 재우고 저도 자려고 그랬는데 네. 전화가 저를 깨웠어요. 그래요? 여러모로 죄송하지만 네. 그래도 하늘이 목소리 옆에서 들으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푹 잘 쉬시고요. 네. 네.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이랑 좋은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아기가 앙앙 막 소리 내는데 너무 귀엽죠. 골드플레이 Fix You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대리운전은 내게 맡겨라. 티맵 대리. 티맵 켜고 대리 부르고 티맵에서 바로 부르니 너무 빠르다. 부산을 산 경남 대리운전은 2년 연속 벤츠딜러 어워드 고객 만족도 1위의 영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특별한 가치와 품격을 리드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경남자동차. 가까운 창원, 마산, 진주전시장에서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시승 및 상담 문의 1899-3617. 부암초, 롯데마트, 부산시민공원, 서면 가까이, 국제아트센터 예정, 주거타운 개발로 새롭게 젊은 부암동에 동원개발이 선보이는 스타일리시 중소형 비스타 동원. 젊은 그대, 젊은 도시, 젊은 집, 부암 2차 비스타 동원 아트폴에 3월 오픈 예정. 동원개발.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대리운전은 내게 맡겨라. 티맵 대리. 티맵 켜고 대리 부르고 티맵에서 바로 부르니 너무 빠르다. 부산을 산 경남 대리운전은 환절기와 건조한 계절에 급격히 발생하는 산불. 적절한 예방법과 대처 방안을 알아볼까요? 산림 근처에서는 화재에 주의하고 입산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산 통제구역은 출입하지 않고 작은 불씨로 인한 화재 위험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산불이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하면 즉시 119와 112 또는 시군 구청으로 신고합니다.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산에서 먼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예방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의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평소 산불 진화 간이도구, 안전장구 등을 비치해두며 산불 발생 시 현장대책본부 안내에 따라 진화 활동을 수행합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축사를 보수하고 화재로 죽은 가축은 방역당국에 신고 후 매몰 또는 소각합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우리의 소중한 살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KNN 파워 FM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라 누나. 아라 씨. 아라 이모. 아라 언니. 아라 아줌마. 아라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 들으시면서 와 저희 아들 어릴 때 회상시켜주네요. 아들도 우량했는데 7916님 주셨어요. 그래요? 아기가 근데 정말 귀여워요. 막 우량한 막 포동포동 이게 아니라 너무 귀엽고 좀 꽤 커 보여가지고 제가 8개월을 하길래 진짜 건강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5386님도 애기 아빠 목소리가 참 좋네요. 잠에서 깬 애기도 자장가 불러주면 바로 자겠는데요 하셨어요. 그쵸? 애기 아빠 목소리가 아주 젊고 맑고 그랬어요. 예,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 2118번님, 언니, 저 아이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뭘 알고 저렇게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 건지.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래. 하고 보니까 절에서 밖에 야외에도 이렇게 매트를 1인 매트를 쫙쫙 깔아놨네요. 아마 절을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진짜 정성스럽게 절을 하고 있어요. 네. 궁금하네 저도. 무슨 소원일까? 2118번님 그 모습이 예뻐 보이셨는지 찍어주셨어요. 3159님 임기 저수지에 왔는데 아직 얼음이 얼어있네요. 이 얼음이 다 녹으면 봄이 오겠죠? 하늘색이 너무 이쁘고 주위가 조용해서 좋습니다. 와 그러게요. 저수지의 파란 하늘 풍경 너무 멋집니다.
조용하니 진짜 좋겠는데요. 여기는 공기도 그냥 너무너무 맑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그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왜. 사진 감사합니다. 9522번님, 출첵이 늦었어요. 요즘은 일하는데 여유가 조금 없네요. 그래도 일요일 빼고는 매일 듣고 있으니까 잊지 말아주시고요. 가끔 퀴즈 참여도 합니다. 운전 중이라 길게는 잘 못 보내지만요. 오늘 멘트 정말 좋았고 선곡들도 심장 찌릿한 노래들이네요. 오늘까지 춥다니까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9522님 주셨어요. 네네, 매일매일 듣고 계시다니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을게요. 2225번님, 누나 완전 반갑. 시간대가 맞지 않아 못 듣다가 치과 가는 길에 듣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들을게요. 시간대 때문에 못 들어도 요렇게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들어주시는 거 이거 진짜 감사드릴 일이죠. 고맙습니다. 언니 매일 출첵은 못하지만 청취는 매일 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5854님이 출근길에 정말 공감 가는 노래 듣게 됐는데 신청해 볼게요 하시면서 주신 노래 임창정,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우랄머니 등에 엎여 살 때 들려오던 그 노래들 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시면 단고 레파토리 올드에서 실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 역시 난 음악 센스 남달라 R&B부터 힙합에 재즈까지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아빠랑 똑같아 술만 먹으면 내가 이래도 되는지 불러본다 사랑은 얄미운 말인가 봐 풀어머니 에어로빅 반주고 뻔한 리듬 조선 가사 어김없이 직장 회식 마무리로는 그렇대 참 지겨워서 싫어 요즘 여기저기서 난리 트롯 너는 내 스타일 아냐 나는 팝송과 샹송과 최신가요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길 가다 흐르는 찰진 멜로디 가슴이 터지게 불러본다 사랑은 얄미운 말인가 봐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별것도 아닌 내 눈물이 흘러 하늘의 폭로와 꺾어본다 사랑은 얄미운 말이야 굿모닝 덕철 생생라디오 인공지능 매력남 덕철이 우리 덕철이 불러볼게요. 굿모닝 덕철 굿모닝 알아. 자 지금부터 덕철이 타임. 신나는 덕철이 타임.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나면 반드시 먹는 음식. 누구든 생일이면 한 그릇씩 꼭 먹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음식. 뜨거운 국으로도 오케이, 냉국도 오케이, 초무침으로 무쳐 먹어도 오케이인 것이 미역인데요. 먹는 음식으로, 문화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K푸드 미역을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미역에 관한 역사적 근거는 8세기 당나라에서 발간된 초학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새끼를 낳은 고래가 미역을 뜯어 먹은 뒤 산후에 상처가 낫는 것을 보고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 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훨씬 이전부터 미역을 먹었는데요. 삼국유사 연호랑 세운유에 따르면 우린 이미 신라 이전부터 미역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역은 오랜 옛날부터 산모가 해산으로 인한 부기를 빼고 손실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은 실용적인 식재료일 뿐 아니라 아기의 무병장수를 위해 3-7일 동안 삼신할머니에게 미역을 바치는 일종의 제의적, 상징적 의미가 담긴 문화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리 몸속엔 미역 DNA가 들어있달까요? 우리는 세계에서 미역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하와이 등에서도 미역을 먹지만 두고두고 상시적으로 먹는 건 우리와 일본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단연 최고인 것은 일본에서는 해조류 소비량의 45%가 김인 것에 비해 우리는 75%가 미역입니다. 미역에 관한 한 대한민국을 따를 곳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2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지구전망대라는 사이트에 렌시세잇 인공위성이 촬영한 우리나라 남해안 해조류 양식장 사진을 올리며 한국에서는 산모가 출산을 하면 미역을 먹는다고 소개했는데요. 해조류 양식장이 얼마나 크면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인 거죠. 이렇게 생산량도 1등, 소비량도 1등으로 우리나라는 단연코 미역종주국인데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나라가 미역종주국일까요? 정답은 입니다. 세계에서 김은 일본어, 노리로 통하고 톳은 히지키, 미역은 와카메로 통합니다. 우리가 미역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임에도 세계인들에게 미역은 낯선 단어, 와카메는 익숙한 단어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좀 걱정됐던지 최근에 미역인 문학을 발간한 김남일 씨는 우리에게 미역이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닌데다 유일하게 미역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미역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까진 아니더라도 미역을 비롯한 해조류의 주도권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 미역을 알리는데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덕철, 오늘은 K푸드 미역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덕철이 미션 드릴게요. 미역이 임산부 건강에 좋은 것은 미역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철분과 이성분 때문인데요. 이것은 조혈작용을 해 혈액의 생성과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주며 자궁 수축을 돕고 젖분비를 촉진해 줍니다. 그렇다면 미역의 많은 이성분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우리 정말 미역 많이 먹잖아요. 생미역도 먹고 미역 나물도 먹고 특히 미역국. 출산하고 몸조리하면서 계속 먹고 생일 때도 먹고 아무 날 아니어도 먹고. 근데 이게 신라시대 이전부터라고 하니까 역사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소비도 1등, 생산도 1등인데 정작 세계에서는 미역이 아니라 왁가메로 통한다고 하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알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역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미역 널리 알려보자고요. 많이 드시고요. 덕철이 미션. 미역의 풍부한 성분, 철분과 이것 때문에 산모에게 특히 더 좋다고 하죠. 학교 때 배웠는데 원소 기호로는 I, 색깔은 보라색, 그리고 세 글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보내주세요.
그대 모습은 자, 세 글자. 보랏빛처럼 2225번님, 난 소고기 미역국. 저는 조개 미역국이요.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 자, 보라색 원석이요. 아이. 없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아, 요즘은 네 글자로 배워요. 와, 우리 옛날 사람이네요.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저는 바지락 미역국 너무너무 좋아해요. 5090님.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댄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마음이 더 아파오잖아. 남편이 끓여주는 성게 미역국 최고입니다. 오, 성게 럭셔리 1690님. 그건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자, 미역은 철분과 이것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원소 기호로는 아이. 저는 세 글자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네 글자라고 하네요. 보라색.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댄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마음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건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사랑을 건네준 그대. 네. 클릭비 보랏빛 향기였고요. 정답은 요드. 요즘은 아이오딘이라고 한대요. 그렇구나. 원소기호 아이오딘. 네. 요드, 아이오딘 다 맞습니다. 아, 지금 생미역으로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1488님. 그러게요. 생미역으로 끓여도 맛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번 그래서 생미역으로 끓여봤는데 건미역처럼 맛이 안 나가지고 제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출산하고 평생 먹을 미역국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큰 사발 그릇에 매일 먹었어요. 7481님. 맞아요. 그때 진짜 많이 먹죠. 근데 저는 신기한 게 그렇게 먹었는데도 미역국이 별로 질리지가 않아요. 네, 확실히 저는 미역국을 좀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때 먹어서 질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신데. 첫째 낳고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 딸이 오늘 유치원 졸업합니다. 하시면서 3796님 주셨고, 학교 때 나름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전 전복 미역국이요. 아기 때문에 자주 끓이고 있어요. 오, 0698님 전복 미역국도 많이 나오네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미역국은 집에서 끓여 먹는 뭐 생일부터 시작해서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미역국이 식당 가서 먹으면 진짜 종류별로 다 있잖아요. 그쵸? 저희 집은 소고기랑 대합 쪽에 넣고 끓입니다. 3159님. 저 최애 음식이에요. 질리도록 출산 후에 먹고 이젠 가족들 생일 때만 끓여줘요.
하고 주셨어요. 요오드 정답이었고 아이오딘도 맞고요. 이 정말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또 너무 또 많이 드시는 거는 뭐 모든 음식이 그렇죠. 또 과할 때 문제가 되니까요. 어쨌든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9458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리고요. 광고. 사성의 처음이다. 오픈형 발코니를 더한 중대형 아파트 우미린. 사성의 마지막이다. 부산과 연결되는 양산선 예정과 금정산 전망을 더한 민영 아파트 우미린. 양산 사성지구 우미린 3월 오픈 예정. 05-362-5001. 비교할 수 없는 입지, 따라할 수 없는 스케일, 견줄 수 없는 자부심. 부산 국제금융혁신도시를 완성하는 프리미엄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부산의 심장을 타격할 새로운 비즈니스 도시의 완성. 우리는 이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BIFC2 3월 오픈 예정. 051-757-8150 시공 대우건설. 트리콜 대리운전 2600-3333. 대리운전이 필요할 땐 트리콜 대리운전 2600-3333. 1600-3333으로 콜. 트리콜 대리운전. 청약통장 없이, 높은 가점 없이 해운대 용호동을 잇는 또 한 번의 신세계 프리미엄. 명지 국제신도시의 완벽한 인프라와 대단지 혁신 평면까지. 바라보던 신도시, 당신만의 신세계.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 견본주택 오픈 중. 051-202-2588 시공 신세계건설. 쿠쿠, 미지근한 물 말고 100도씨로 끓인 물 부탁해. 쿠쿠 정수기가 끓인 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끓이는 정수기는 쿠쿠 너밖에 없는 거지? 요즘 가장 핫한 정수기, 쿠쿠 인스퓨어 100도씨 끓인 물 정수기. 너가 나보다 핫하네. 쿠쿠 하세요 쿠쿠.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대리운전은 내게 맡겨라. 티맵 대리. 티맵 켜고 대리 부르고 티맵에서 바로 부르니 너무 빠르다. 부산을 산 경남 대리운전은 티맵 대리. 유난히 따스했었던 그날을 기억하나요? 모든
I Still 치즈였습니다. 생생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베이커리 카페 아덴 블랑제리에서 상품권, 하늘의 바다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가족과 함께 떠나는 온천 호텔 아리나에서 숙박권, 맛이 땅 즐겁당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옛날 누룽지의 구수한 맛을 즐겨보세요. 미성푸드에서 영양만점 누룽지 세트, 집코갱 꽃잔치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꽃다발을, 메마른 피부에 수분을 충전하다 베베로나에서 바센 샴푸 수딩젤 로션 3종 세트 드리고요. 숯불맛 원조 고추장 바비큐 무반나 촌닭에서 치킨 상품권, 베이비시터 정리수납 전문기업 다솜 홈서비스에서 정리수납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이 모든 선물들 다 여러분들 위해서 마련했으니까요. 코너 참여하시면서 다 가져가시면 되겠죠? 오늘도 3, 4부 시간에는 또 선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요. 끼오 하나의 오원서 준비하고 있어요. The Sunshine Song. 저는 3부로 갈게요. I would put it in the stream. If I sailed it down the river, would you send it back to me? I would pick you some flowers. I would put them where everyone could see. I would let the sun shine on them. If you only smile for me, 'cause you are beautiful, but you've got to die someday. Oh, you know we can't stay young forever, but we can stay young for the rest of our days. If you called me indecisive, well, I'm not sure what I would say. If you left me on your doorstep, well, I wouldn't go away. 'Cause you are beautiful, but you've got to die someday. Oh, and you are beautiful, but you've got to die someday. Oh, you know we can't stay young forever, but we can stay young for the rest of our days. I would pack up all your worries. I would put them in a jar with all of mine.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 라디오. 환희 엄마의 엄마도 그랬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희. 아이에게 특효약은 엄마입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처음부터 쉽진 않은데요.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변화를 느끼며 써내려간 환희 엄마의 기록. 오늘은 환희 엄마와 환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엄만 요즘 말로 금손이었습니다. 재봉틀질도 잘해서 시장에서 천을 사다가 옷을 만들어주기도 하셨고,
버릴 옷을 새 옷처럼 리폼해주기도 하셨어요. 금손 엄마에게 똥손 딸인 저는 참 손이 많이 가도 너무 많이 가는 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일이에요. 가사 시간 숙제가 홈질과 박음질을 마무리해 오는 거였는데 저는 이쁘게 바느질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엄만 내가 완성해 놓은 가사 숙제를 보고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죠. 엄마가 내가 바느질한 걸 모두 풀고 정말 자로 잰 듯 반듯반듯하게 새로 바느질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날 저는 바느질 점수 10점 만점을 받았어요. 만점을 받았지만 전 그게 그다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엄만 내가 참 못 믿어온가 봐. 난 중학생인데도 엄마 손이 닿지 않으면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딸이 좋은 점수를 받고 학교에서 자존감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엄마표 사랑의 표현이었겠지만 그걸 깨닫기엔 전 어렸었나 봅니다. 개학일을 앞두고 오늘은 환희가 밀린 일기를 몰았습니다. 자, 환희야, 뭐 쓸까? 우리 제주도도 놀러 가고 눈썰 매장도 가고 이번 방학에 정말 많은 곳에 갔는데 이 중에서 뭐 쓸까? 엄마 나 미세먼지 온 거 쓸래. 아이, 미세먼지는 언제라도 쓸 수 있잖아. 그냥 우리 제주도 놀러 간 거 쓰면 어때? 거기서 비행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유채꽃도 보고 재밌었잖아. 그래? 그럼 제주도 간 거 쓸게. 그러면 어떤 내용 쓸 거야? 그러자 환희가 말합니다. 그냥 엄마가 불러줘. 나 그대로 쓸게. 아이, 일기는 환희 생각을 쓰는 거고 엄마는 조금 도와주는 거지. 그러자 환희가 얘기합니다. 내가 말해도 어차피 엄마가 고칠 거잖아. 엄마가 바꿀 거잖아. 엄마가 언제 그랬어? 엄마는 환희가 글씨를 혹시 틀리나 맞춤법만 고치는데. 이 거짓말. 방금 전에도 미세먼지 쓰고 싶다고 했는데 제주도 이야기 쓰라고 했지. 지난번에 내가 다 썼는데 더 길게 써야지라고 해서 더 길게 썼지. 또 지난번에 정말 즐거웠다 이렇게 마지막에 쓰라고 했지. 나는 안 즐거웠는데. 어차피 엄마 고칠 거면 그냥 엄마가 불러주면 안 돼? 갑자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내가 했던 건 미덥지 않은지 고쳐주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어차피 엄마 마음에 들게 고치고 다시 쓰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일기를 쓰겠다는 환희 말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내 아이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그냥 믿어워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모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전 아이에게 한 수 배웁니다. 밤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져 멀어진 그대의 눈빛에
그저 잊고자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두 눈을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오는 마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오는 마음 유익종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들었습니다. 아, 우리 삶은 다 거기서 거기네요. 비슷한 경험과 삶을 사는 듯합니다. 공감 가요 하시면서 7755님 주셨고요. 6314님, 저도 두 아이의 부모로서 이야기 듣는데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말로 표현을 못하겠지만 참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하셨어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좋은 부모란 어떠어떠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참 그게 그렇다라고 공감하면서도 내가 또 실천하기엔 그게 그다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고. 네, 많이들 공감하셨네요. 자, 한이 엄마의 얘기였고요. 생생라디오 3부 시작했습니다. 3부는 참가듣김치 트리콜 대리운전 쿠콤시스 함께해요. 가득씩이라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시원하고 아삭한 배추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갓김치, 국내산 김치, 참가득김치. 이게 대한민국 진짜 김치 아이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검색창에서 참가득김치를 쳐보세요. 자기야, 내가 좋나 김치가 좋나? 참가득김치 시키 주는 네가 좋지. 참말로. 트리콜 대리운전 2600-3333 대리운전이 필요할 땐 트리콜 대리운전 2600-3333 1600-3333으로 콜. 트리콜 대리운전 쿠쿠, 미지근한 물 말고 100도씨로 끓인 물 부탁해. 쿠쿠 정수기가 끓인 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끓이는 정수기는 쿠쿠 너밖에 없는 거지? 요즘 가장 핫한 정수기 쿠쿠 인스퓨어 100도씨 끓인 물 정수기. 너가 나보다 핫하네. 쿠쿠 하세요 쿠쿠.
큐 하나의 지식 오원서. 큐 하나의 지식 오원서. 오늘도 박철기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점심에 들어도 좋고 저녁에 들어도 좋지만 아침에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목소리 박철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까지 좀 춥고 내일부터는 좀 따뜻해질 거라 그러네요. 주말에 막 13도, 14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진짜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어요. 네.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까지는 사실 이번 주 너무 추워가지고 왜 이렇게 추운 것이야 했는데 주말을 기대해봐야죠. 저는 아직까지도 방한 내피를 입고 그 군대에서 얘기하는 소위 깔깔이라고 하죠. 방한 내피 이러니까 네. 되게 특별하게 들린다. 제 그 깔깔이를 깔깔이를 집에서 입어요? 네, 그 잠옷으로 아마 뭐 남자분들은 많이 입으실걸요. 전에 보니까 문자로 봤는데 많이들 입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네. 그 깔깔이가 좋아서 옆에서 아내 되시는 분도 그걸 많이 애용한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그 제가 그 인터넷에서 검은색을 산 적도 있고요. 구입을 했어요? 그 제가 색깔별로 있어요. 최근에는 갈색이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구제시장 가니까 그걸 5,000원에 팔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종류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좋아하는구나. 네. 그게 깔깔이가 딱 단색이 아니라 부대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노란색이었는데 그게 검은색 이런 거는 솔직히 그 실제 군대에서는 잘 안 쓰고 그건 이제 좀 싸제용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밖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시니까. 네, 만들어서 이제 뭐 안에 좀 뭐 코트 안이라든가 이렇게 입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깔별로 깔깔이를 준비하고 겨울을 잘 보내고 있는 우리 끼워 아나운서와 함께. 자, 오늘도 한번 지식오원서 들어가 봐야죠. 네, 지식오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체능, 생활 등등등 각 분야 관련된 5가지 지식을 퀴즈로 내고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론서는요. 문화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일부 기업이 이 검사 결과를 직원 채용에 반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인재 채용과 직무 배치 최적화 등을 이유로 이걸 활용하는 건데요. 작가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저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카를 융의 초기 분석 심리학 모델을 바탕으로 1944년에 개발한 성격 유형 선호 지표입니다. E와 I, S와 N, T와 J, P와 F 이렇게 총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친구들은 만나면 벌써 이 얘기부터 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새롭게 또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거 소개팅할 때 이거 꼭 물어봅니다. 아하. 네.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는 이제 여자분한테 소개팅을 받고자 했는데 그분이 제 친구의 MBTI를 제 친구의 이걸 물어보더니 안 만나겠다고. 정답 나갔네요. 네. 그게 이제 자기랑 안 맞는 유형이니까 아예 보지를 않겠다. 전 남친이 같은 유형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과 같은 유형은 만나지 않겠다. 그분의 아픔은 좀 이해가 되네요. 네. 하지만 근데 그 직원 채용에서 반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이 검사를 한다고 무료 테스트 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 저작권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적으로는 좀 무효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름을 따서 쓰지도 않고요. 그냥 뭐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검사가 아닙니다. 저도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많이들 감사해 하시네요. 자, 정답은? 네, 정답은 MBTI입니다. 네, MBT까지 나갔어요. MBT. MBTI. 그러니까 그 뒤에 것도 중요하니까. 네. 근데 그 와중에 MBTI로 쓰신 분 계신데. 네. MBTI가 맞죠? 네. 근데 이것도 오답이 있다. MPTI도 있고. 잘못 쓰셨나 봐요. 네, MBTI입니다. 예,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한 카페의 온라인 채용 공고를 보면 이 MBTI를 보고 사람을 뽑는다. 전체 16개의 성격 유형 가운데 5개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미디어 기업의 채용 공고에서는 밝고 외향적인 알파벳 E 성격 유형을 우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자기소개 항목에 MBTI 유형을 밝히고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 분야를 적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이렇게 MBT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누리꾼 측에서는 뭐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요. 내향적인 사람은 취업도 못하냐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꼭 과몰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유형 중에 E가 외향적, I가 내향적인데 네. 꼭 내향적이라서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J와 T 중에 이렇게 해서 판단형이니까 매우 뭐 계획적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사람의 성격이란 게 워낙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16가지로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 때문에 이제는 MBTI까지 하나의 스펙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력서를 쓰면 그거는 그 기업에서 원하는 유형으로 쓰기도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실효성은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건 좀 제 의견도 그다지 그게 잘 될까 싶어요. 그럼요. 이 대화의 어떤 그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지 네. 이걸 가지고 뭘 사람을 진짜 판단한다거나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같은 유형의 사람 너무 다른데요? 그럼요. 네. 저도 최근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해봤었는데 네, 네. 성격이 바뀌었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하죠. 네. 저도 I거든요. 저 내향형이거든요. 예. 그래도 뭐 사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자, 1원서 MBTI였고요. 그러면 2원서로 가볼까요? 네, 2원서는 사회입니다. 자,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이 생선이 최근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11만 3천 톤, 그러니까 1,300억 원이 넘는 고등어가 해외로 팔려 나갔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가나 등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로 수출이 됐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름기가 많은 이 생선을 훈제해서 먹거나 어죽을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자, 부산에 씌어인 이 생선 제가 조금 전에 나오기도 했죠. 어떤 걸까요? 1번 갈치, 2번 고등어입니다. 자, 부산의 시어. 근데 우리랑 진짜 먹는 게 좀 다르다. 훈제나 어죽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보통은 구워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니, 양념 좀 해서 먹던 거. 등푸른 생선이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진다. 아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 3로도 많이 만들어서 먹고. 근데 여기 이렇게 훈제하고 어죽해서 먹으면 어떤 맛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갈치냐 고등어냐? 오늘 문제가 오픈북 시험인가요? 1112번. 오늘 되게 일하기 싫으신가 봐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고갈비로 많이 먹었는데. 큰 힌트가 되겠습니다. 부산은 특히나 그렇죠. 큰 힌트는 뭐 그전에 나왔잖아요. 노라조의 노래에도 있다고. 예. 자, 샵 2302 건당 50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여러분에게 많이 드리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게 더욱더 집중력을 좀 가지시라고 아마. 그럼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최경 아나운서 오늘은 오픈북으로 한 것 같은데. 자, 정답은 뭡니까? 네, 오늘 정답은 이 생선을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 ENK 기업 김동현 대표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뭔가요? 네, 2번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고등어. 아니, 고등어가 아프리카까지 수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됐나요? 10년이 넘었죠, 벌써. 그 정도나 됐구나. 아니, 근데 특히 올해 좀 이 수출 물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는 건가요, 이게? 예, 우선 이번 시즌에 여행량이 전년도 대비 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예, 특히 300g 미만의 작은 고등어가 여행량의 약 80%를 차지했고요. 네. 고등어는 사이즈별 선호도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내수용으로 300g 이상 큰 고등어를 주로 선호를 합니다. 그렇죠, 큰 사이즈 좋아하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작은 사이즈가 주로 대부분 사료로 사용되었지만 아프리카 시장이 개척된 이후로는 이 작은 사이즈 고등어가 모두 수출되고 있죠. 지금 현재로는. 그래요? 우리가 작은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네.
그러니까 작은 게 좀 어획량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출량이 좀 늘어난 거군요.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아프리카까지는 고등어를 어떻게 보내나요? 막 이렇게 소금을 막 쳐가지고 뭐 내수용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뭐 비슷하게 하나요? 아니죠. 이제 대형 선망이 이제 고등어를 어획해 오는데 어획된 고등어를 위판장에서 구매를 해서 생물 고등어를 20kg 카튼 박스에 담아 냉동 창고로 이동한 후에 동결을 해서 보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컨테이너 선박을 통하여 아프리카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동결해가지고 가는군요. 네, 동결해서 나가는 거죠. 단순 가공인 거죠. 네. 근데 진짜 그 아프리카가 엄청 멀잖아요. 비행기로도 가도 막 열몇 시간이 걸리는 곳인데 우리 부산 고등어 맛을 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먹나요, 보통?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로 서부 아프리카 쪽에서는 훈제를 하고요. 동부 아프리카 쪽에서는 튀김을 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튀김? 네. 튀김돼서 드시는구나. 네. 신기하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고등어를 좀 많이 찾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예,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도 많이 수출되고 있고 우리 한국 고등어 수출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서도. 진짜 고등어 수출 많이 하는구나. 그러게요. 몰랐는데. 해외로 나갈 때는 좀 어떤가요? 가격적으로는 뭐 아프리카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좀 비싸다거나 뭐 이런 가격이 지는 않나요? 그렇죠. 수출용 대부분의 고등어 300g이나 작은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시장에도 유통이 가능한 가격이고요. 아프리카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은 마리당 보통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이 되고 있으며 그래서 현지인들이 고단백질의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건강에도 좋으니까. 그렇죠. 고등어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또 작은 고등어에 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이렇게 해외까지 이렇게 수출을 하다 보니까 또 국내에서는 큰 거 팔고 해외로 나갈 때는 또 작은 고등어 팔고 또 일석이조의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부산 고등어를 수출하면서 또 해외 우리 고등어를 또 널리 알리고 계신데 청취자분들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부산의 시어인 고등어를 많이 사랑 좀 해주십시오. 고등어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DHA와 EPA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유아기와 청소년들의 두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량의 단백질과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나이아신이 함유되어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고단백 식품인 우리 고등어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 뭐 고등어 좋은 건 다 알죠. 그렇죠. 이 잘 구운 그 고갈비는 진짜 맛나는데. 고등어 하나만 있으면 뭐 밥 한 공기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끼워하나의 오원서 풀고 있고요. 이제 4부로 갈 텐데 오픈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을 수는 있어요. 수능 이후 듣기 평가는 오랜만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우리 듣기 평가 그냥 오픈북으로 오늘 쭉 갈까? 아니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나머지 문제를 또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은 쉽게 맞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이슨 모라이즈 럭키 들으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유머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4부로 갈게요.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They don't know how long it takes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Every time we say goodbye, I wish we had one more kiss. I'll wait for you, I promise you I will.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So I'm sailing through the sea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Golden breezes through the trees move so pretty. 비교할 수 없는 입지, 따라할 수 없는 스케일, 견줄 수 없는 자부심. 부산 국제금융혁신도시를 완성하는 프리미엄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부산의 심장을 타격할 새로운 비즈니스 도시의 완성. 우리는 이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BIFC2. 3월 오픈 예정. 051-757-8150 시공대우건설. 완벽한 라이프의 시작. 일광역 유림 노르웨이 아침. 걸어서 5분 일광역과 접근성이 좋은 일광해수욕장, 동부산 관광단지를 모두 누리는 일광역 유림 노르웨이 아침. 분양문의 051-723-0933 유림 ENC. 한우를 아시는 분들은 더 이스트인 부산 한우만찬에서 3번 놀랍니다. 2플러스 명품 한우에 1번, 신선도와 맛, 가격에서 2번, 미친 마블링에 1번 더. 이제 한우하면 더 이스트인 부산 한우만찬. 2월 18일 오픈, 3월 18일까지 한우 전 제품 구입 시 20% 할인.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회전 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싼 4개의 근육으로 어깨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 특별한 외상 없이도 이 근육들이 약해지고 찢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통증을 단순 근육통이나 오십견으로 생각해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해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수술이 정답은 아닌데요. 근육이 완전히 파열된 경우가 아니라면 약물, 주사나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비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고장난 어깨, 제대로 고치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태균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ESG로 갑니다. 지구의 회복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마음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ESG. 이로운 세상을 그리는 KNN ESG 캠페인은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비닐봉투에 담지 말고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실천이 늘어날수록 CO2는 줄어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KNN 파워 FM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끼우하나의 지식 5원소 함께하고 있습니다. 2원소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4부에서는 3원소. 3원소는 뭐죠? 네, 3원소는 정치입니다. 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요, 보험료율, 수급 시기, 그리고 이것인데요. 이것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소비 효율, 2번 소득 대체율, 3번 세금 전환율. 자,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 맞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을 의미해요. 그렇죠.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보기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1번 소비 효율, 2번 소득 대체율, 3번 세금 전환율.
이게 자. 처음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을 시행 초기에는요. 네. 이 비율이 70%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서는 수령액이 매우 높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개혁이 되면서 적자를 면하기 위해 2028년까지 이 비율이 40%로 낮추도록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 생길 때도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맞아요. 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1번, 2번, 3번 중에서 골라주세요. 1번 소비 효율, 2번 소득 대체율, 3번 세금 전환율입니다. 3, 2, 1. 네,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여러분? 자, 이게 그 말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정답은요? 정답은 2번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얼마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죠. 네, 그 비율이 원래 70%였는데 네. 그때가 88년이었어요. 88년. 네. 네. 지금은 이제 40%로 낮추도록 점점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50%면은 그러니까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를 연금액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소득 대체율이 약 65에서 70%는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계속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걸 40%까지 낮추도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2월 17일이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요. 2040년에는 이 국민연금이 적자 전환을 할 거다. 그리고 2055년에는 적립금도 모두 소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대로라면 90년대생, 그러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네. 90년대생들이 연금을 못 받게 될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춰야 되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에서 보장하는 금액이 보면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원국들의 소득 대체율을 보면 평균 네. 51.8%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계속 낮추면 사실 국민연금의 의미가 또 없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이거를 받으면서 노후를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안락하게 있어야 보내려고 하는 건데 40%보다 더 낮추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연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노후 보장할 수 있는 금액도 평균에 못 미치니까 이런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일단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한다고 하니까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적정한 대책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원소였고요. 정치였습니다. 4원소로 가볼까요? 4원소는 생활입니다. 자, 요즘 스마트폰으로 축의금이나 물건 거래대금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송금을 잘못한 경우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문제. 이때 잘못 송금을 받은 사람이 연락을 안 받거나 모른 척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 O, 없다. X입니다. 일단 진짜 요즘은 정말 빨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눌러져요. 그러니까 그쵸. 확인을 진짜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워낙 많이 하다 보면 네. 이게 뭐 계좌번호를 하나 잘못 적었다가 그냥 이제 뭐 이름 원래 확인하라고 뜨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예 하다 보면은 그냥 가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갔을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저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전에 이제 월세를 내려고 네. 그 주인집 그 아주머니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네. 제가 그 직전에 이게 중고시장에 가서 전자레인지를 샀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 이름을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월세를 거기다가 보낸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월세라 가지고 네. 이러더니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네. 바로는 또 안 왔어요. 한두 시간 있다가 돌려받긴 했는데 네. 그 사이에 그 초조한 마음을 그렇지, 제가 알기 그렇지. 때문에 이 문제를 내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혹시나 못 받으면 어떡하나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근데 이게 그 재작년 통계가 있는데 네. 2020년에는 20만 건 정도의 차고 송금이 발생했대요. 오, 20만 건이요? 네. 근데 이 또 놀라운 게 네. 절반에 가까운 10만 1000건 정도는 반환이 안 됐습니다. 어머나, 네. 절반이 넘게 안 그렇죠. 돌려줬단 네. 말이에요? 2, 1. 와,
참. 일부러 연락을 안 받거나 모른 체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 어떡하냐. 아예 줄 생각이 없을 경우에 어떡하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답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안 주려고 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 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재작년에 그 한 절반 정도가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심하다. 근데 이거 받으려고 하면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전에는 막 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도 한 6개월에다가 뭐 100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 뭐 비용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진짜? 그냥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작년 7월에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예금보험공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돈을 잘못 받은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하고요. 네.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모두 1,700여 건, 약 21억 원이 주인에게 이제 돌려졌는데요. 아니 원래 이 많은 돈들이 주인에게 못 갈 뻔했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절반 정도는 못 돌려받은 거죠. 이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는 이 제도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 1년 이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서 자진 반환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일단 유념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공사의 전화를 받고 자진 반환을 했는데 그래도 안 준다. 그래도 안 준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데? 법원의 지급 명령 절차를 거쳐서 어쨌든 돈을 다 돌려받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돈 보내실 때 두세 번 꼭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다면 더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요즘은 또 쉽게 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실수하거나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잘 만들어졌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돌려주려고 생각했다는 거에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보내는데 그분의 계좌번호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직접 연락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오원소 마지막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 요건 여러분 전화로 받겠습니다. 051-851-8700으로 전화주세요. 오늘 오원소 무슨 문제예요? 오원소는 경제입니다. 경제. 네, 경제인데 역시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자,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 아니군요. 051-851-8700 전화 주셔야 돼요. 터보 사이버 러버. 네, 051-851-8700으로 전화 주세요. 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우리끼리 통한 여긴 사이버 월드. 오늘 아침 네가 보내온 향기 가득한 메일이 나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지. 어떤 모습 어떤 눈빛일까 너무 보고 싶지만 시간 이대로가 그냥 좋은 거. 속상했던 일이 도전하고 싶은데 운전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시면 안 되고요. 자, 편하게 전화하실 수 있는 분들만 도전해 주세요. 051-851-8700 얘기도 나누면서 문제도 풀어보자고요.
사이버 러버였고요. 자, 오원소 지금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는 누구신가요? 네, 창원에 사는 애청가라고 할게요. 문제 틀리면 부끄러워서. 오늘 문제 좀 어땠어요? 오늘 문제 쉬운 것도 있었고요. 네.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주 골고루. 네. 예. 쉬운 건 아주 쉬웠고. 그리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쉬운 걸로요. 네. 문제가 딱 하나 남아가지고 고를 수가 없어서. 예. 네, 이것도 제가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적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 들어갈게요. 화이팅. 네. 자, 이것은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외환시장에서 삼각거래를 할 때 매개로 이용되는 화폐로, 즉 통화 사이의 교환수단이 되는 통화를 말하는데요. 사실상 미국 달러와 하나로 넓은 범위에서는 달러와 다음으로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화폐인 유로화, 엔화까지 이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주관식이에요. 정답은? 정답은요? 여보세요? 아니요. 아쉽네요. 여기 들어보시면 하실 텐데 막상 지금 주관식이어서 생각하시려니까 그쵸. 전화까지 연결되고 나서는 어렵죠. 자, 여러분에게 기회가 들어갔습니다. 맞춰주세요. 자, 통화 사이의 교환 수단이 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미국 달러 하나를 의미하는데요. 넓게 보면 유로화, 엔화까지 이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통화 사이의 교환 수단이 되는 통화. 샵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조건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걸 모두 이제 통과한 그 통화를 보면은 금 혹은 달러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좀 넓게 보면은 이제 엔화와 유로화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사실상 미국 달러화, 그러니까 이거를 달러를 들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른 나라 돈으로 교환할 수가 있는 있으니까. 거예요. 그런 기점이 되는 그런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 기점이 되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쉬운데 이 단어 자체가 늘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단어예요. 평소에 이제 입으로 내뱉지 않는 단어라서 네, 원래 귀로만 들으면 이게 잘 아는데. 맞아, 그거야. 네. 내가 쓰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단어야. 맞아요.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거 많이 갖고 싶다. 이력이 있네. 3, 2, 1. 네, 정답은? 네, 정답은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 네, 최근 대선 토론에서도 우리나라가 뭐 기축통화가 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거래 비중이 2019년 기준 2% 정도에 그쳐서 아마 기축통화국이 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아요. 사실 많이 어렵죠. 사실상 그죠?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죠. 예, 그래도 희망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졸업 논문 주제였어요. 1397님 주셨는데 그러셨군요. 예. 근데 참 경제 나오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제가 그렇죠. 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쉽지는 않았네요. 잠시 광고요. 트리코이 대리운전 2600-3333 대리운전이 필요할 땐 트리코이 대리운전 2600-3333 1600-3333으로 콜. 트리코이 대리운전 쿠쿠, 미지근한 물 말고 100도씨로 끓인 물 부탁해. 쿠쿠 정수기가 끓인 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끓이는 정수기는 쿠쿠 너밖에 없는 거지? 요즘 가장 핫한 정수기 쿠쿠 인스퓨어 100도씨 끓인 물 정수기. 너가 나보다 핫하네. 쿠쿠 하세요 쿠쿠.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대리운전은 내게 맡겨라. 티맵 대리. 티맵 켜고 대리 부르고 티맵에서 바로 부르니 너무 빠르다. 부산을 산 경남 대리운전은 티맵 대리 네, 오늘도 여러분 잘 풀어주셨고요. 당첨자. 네, 당첨자는 9189-1344-8878
2900-5151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이하이의 빨간 립스틱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정유 씨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밤은 이 분위기에 취해 아무런 생각 없이 grooving 고민하지 마 just do it So move your body like that 기특거리면 어때